네, 계속해서 3교시 시작해서 3교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뇌 세포의 신경세포의 모양입니다. 아까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셀바디예요. 셀바디. 세포체라는 거고요. 420페이지죠. 그 다음에 420에서 421페이지 그림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소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어로 몸이란 뜻입니다. 아까 전에 체성신경 소마틱 너브라고 했잖아요. 그 소마틱이 바로 이 형용사형인 소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축삭이죠. 엑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엑손을 둘러싸는 게 마이엘린, 즉 마리지 또는 수초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얘는 절연체 기관입니다. 신경이 전달될 때요. 절연이기 때문에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즉 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덴디라이트, 그쵸? 수상돌기 또는 가지돌기라고도 합니다. 덴디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끝에 있는 이 덴디라이트와 그 다음 세포 연결되는 이 부분이 수상세포, 또 돌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연접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연접을 바로 시냅스다라고 얘기했고요. 시냅스, 연결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기, 그러니까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끼리 요 사이에 보시면 약간 공간이 있다라고 했죠. 이 공간을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그러니까 연접 틈새라고 하는데요. 시냅틱 클리프트라고 해서 요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경세포 전달 물질에는 뉴로트랜스미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뭐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아스티콜린, 뭐 가바, 엔돌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스티콜린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이동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모양에는요.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게 바로 이 운동뉴런의 모습이었고요. 감각뉴런은 덴디라이트가 없어요. 핵이 요 세포체 이게 가지 돌기가 없어요. 덴디라이트가 없이 이렇게 가운데 핵이 있게 되겠고요. 중간 뉴런에서 이거는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거는 가운데에 이런 신경세포들이 모양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세포 종류, 신경세포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뉴런은 제가 보여줄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충 보도록 할게요. 날아다니는 모기를 손바닥이 말초신경 그 명령과 신호가 전달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이 매우 정교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신경정보를 모아 통합하고 조정하는 중앙처리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소마틱인가 자극과 보죠? 반응을 전기신호의 형태로 각 기관과 주고받는 그러니까 통신망으로 볼 수 근골격계 있습니다.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뇌신경은 뇌에서 갈라져 나온 신경으로 후각, 시각, 청각 및 안면의 움직임과 혀의 미각 등 여러 가지 안면 감각과 운동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척수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경로로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고 안면과 목의 일부를 제외한 몸 전체를 관장합니다. 체성신경이라고 하죠. 척수는 뇌 아래쪽인 연수에 연결된 긴 막대 모양의 중추신경으로 척수에서 분지되는 척수신경은 총 31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8쌍의 목신경, 12쌍의 가슴신경, 5쌍의 허리신경, 5쌍의 엉치신경, 그리고 1쌍의 꼬리신경이
척추뼈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 전신으로 뻗어 있습니다. 척수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 쪽과 배 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등 쪽은 말초에서 수집된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배 쪽은 뇌로부터의 정보를 말초로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운동명령은 뇌에서 내려지지만 척수가 중추가 되어 운동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렸을 때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거나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이 척수가 중추가 되어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이 반사는 여기 척수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신경에 네. 이상이 생기면 해당 기관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설명을 영상으로 봤고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 중추신경계는요, 3가지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메닝거스, 수막이다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골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냥 메닝거스. 자, 요거는 크게 3가지 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피부, 우리 두피 가장 끝부분이고 여기에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골, 뼈가 있고 그 뼈 밑에 이제 3가지 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 것이 바로 듀라메타, 경질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듀라라는 게 이게 터프막, 메터라는 게 엄마의 mother, 그 말에서 우리 막이 엄마는 아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싸주고 보호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메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듀라메타. 그다음 그 밑에가 바로 아라코노이드, 거미막 또는 쥐주막이다라고 합니다. 그 아래 부분에 뭐가 흐른다고 했습니까? CSF, Cerebrospinal Fluid, 뇌척수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척수액은요, 바로 이 아라코노이드 막 아래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뇌하고 척수를 직접 연결된 피아메타, 연질막이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피하는 것은 피하라는 뜻은요, 소프트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3가지 막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자, 이렇게 3가지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는 CNS, Central Nerve System이라고 하고요.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브레인은요, 4가지로 구성된다 했어요. 되뇌, 간뇌, 소뇌, 브레인스템, 뇌줄기,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되뇌는 뭐 4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죠. 프론탈 로브, 파리에탈 로브, 템포랄 로브, 오크시피탈 로브로 구성이 되어서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프론탈 로브는 인격 또는 운동 관여하고 수의적인 운동에 관여하고요. 파리에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떤 감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를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템포랄은 청각, 뒤에는요 시각에 관여합니다. 간뇌는요 이렇게 호르몬, 즉 체온, 혈당, 삼투압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하죠. 자, 디엔세팔론이라고 합니다. 디엔세팔론, 즉 안쪽 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뭐 시상, 하부 뭐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시상이라는 것은 탁상에서 보다, 교환 탁자 이런 뜻입니다. 자, 손에는요 세러벨럼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비교 측정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어떤 목표물을 잡았을 때 요게 타겟이 안 맞았네. 다시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해주는, 오류도 수정을 해주는 그런 비교를 해서 오류를 수정해서 정확하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순뇌, 이게 브레인스템, 뇌줄기라고 하죠. 또 뇌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중뇌는요 안구운동 관련되고요. 뇌교는 다리, 그냥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연수라는 것은 이제 순뇌라고 하면서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 조절, 기침, 재채기, 하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 조절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우리 뇌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부분이 요 후두공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은 뇌줄기, 아랫부분은 척수라고 합니다.
자, 브레인 역할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얼만큼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능 지수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뇌의 무게가 5에서 8kg 정도인 고래는 몸집에 비해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1대 2000 정도이고, 지능 지수 높기로 유명한 침팬치, 오랑우탄 등도 그 비율이 1대 100 정도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뇌 무게는 약 1.5kg으로 그 비율이 1대 50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는 일이 많아서인지 뇌의 무게는 1.5kg에 불과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의 20%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뇌는 아래로는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기관입니다. 뇌를 구성하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근육과 심장, 소화기관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관장합니다. 단단한 두개골과 여러 겹의 뇌막이 쌓여있는 뇌는 뇌막 안에 있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에 둥둥 떠있는 형상입니다. 약 1.5kg 정도인 뇌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능과 형태에 따라 대뇌, 소뇌, 뇌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뇌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대뇌는 좌우 2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 능력, 통찰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향상성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대뇌의 아래쪽, 뒤편에 위치한 소뇌는 말 그대로 150g 정도의 작은 뇌로서 전체 뇌의 10%를 차지하며 표면에 있는 자잘한 주름이 특징입니다. 평형기관에서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되뇌 겉질이 내린 운동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몸의 근육을 선택하여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측정기 오류 수동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체력 단련을 하는 동안 소뇌가 함께 발달한 덕분입니다. 뇌관, 간뇌라 불리는 뇌줄기는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 무의식적인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생명의 뇌라 불리기도 합니다. 뇌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뇌줄기는 중간뇌와 다리뇌, 숨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정중앙에 위치한 중간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구 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합니다. 그 아래쪽의 다리뇌는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연수라고도 하는 숨뇌는 호흡과 순환을 조절하며 신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뇌는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해서 뇌 손상.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척수라는 부분은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트랙터, 그러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수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있을 때 뒷부분은 감각이 들어가고요, 올라가고요, 뇌로. 그리고 앞부분은요, 벤트랄이라 배측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뇌가 판단을 해서 이 운동 명령이 바로 이 척수 앞부분을 타고 내려가서 우리 전신으로 말초신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그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트랙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트랙터에는 올라가는 감각, 즉, ascending. 자, 오름노 또는 상행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scend 또는 descend는 운동이 내려가는 곳이 앞쪽으로 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descending tract, ascending tract. 자, 앞부분은 운동이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ventral horn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감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도잘 루트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도잘 horn은 이렇게 감각이 올라가고요. ventral horn은 앞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끝나게 됐고요. 자, 이 중추신경계에서 뭐요? 이렇게 말초신경이 연결되죠. 이제 말초신경이 뒷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말초신경 조금만 더 보시게 되면요. 자, 말초신경은 뇌에서 시작하는 뇌신경 12상 있다고 그랬고, 이 척수에서 뻗어나가는 31상, 즉 목신경 8상, 가슴신경 12상, 허리신경 5상, 엉치신경 5상, 꼬리신경 5상 이렇게 내려간다 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자율신경, 요거는 이제 척수신경하고 뇌신경은 이렇게 얼굴이라든가 우리 몸통 팔다리로 가는 그런 근골격계로 가지만, 자율신경은요, 오토노미 너브 시스템은요,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우리 장기로 들어간다 했어요.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이 척수신경이 있는데, 척수신경 옆으로 이렇게 뭐라고 달려있어요? 교감신경 사슬 이렇게 되어 있죠. 동글동글동글. 그러니까 척수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있는 부분에, 자율신경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흉추 부분하고 목 부분, 어릿 부분에서 교감신경 부분신경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은요, T1에서 L2까지 이게 척수신경이 연결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목하고 그 다음에 요거 S2, 4 요 부분에 살짝 종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말초신경이 이 얼굴에 가는 뇌신경 12상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있냐면 코, 아까 후, 시, 동, 안, 삼, 외, 안, 내, 설, 미, 부설. 그래서 12상 딱 있습니다. 요 이름들은요, 제가 시험 문제를 안 내기 때문에요.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뇌신경 검사, 신경계 검사할 때 제가 2학기 때처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신경 12상. 목, 가슴, 허리, 엉치, 꼬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한 몇 분 남았죠? 17분 정도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ANS, 자율신경입니다. 자, 자율신경계는요, 우리 내장, 혈관, 심장,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교감신경은요, 심파틱이라고 합니다. 심파틱. 신 하면은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이제 심파시 하면은 영어 단어에서 동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엠파는 공감하다 뜻이에요. 요런 단어 정도는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조하다. 그리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라든가 뭐 시냅틱. 어쨌거나 뭐 요런 SYN이 들어가면 어떤 연결 뭐 이렇게 동조하는 거에 단어가 SYN이 그러니까 SYN이 이제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파스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게 연접도 시냅틱이잖아요. 그 신도 바로 이렇게 뭐 같이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감신경도요, 같이 한다라는 뜻으로 말했대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할 경우에는 약간 흥분한 상태. 자, 교감신경은 목에서부터 엉치뼈 1번까지 간다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척수신경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너무 놀랄 때 어떻게 돼요? 동공 확대된다든가, 침분비가 억제되거나, 신장박동이 촉진되거나, 두근두근해지잖아요.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방광 이완돼서 막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요. 반면에 우리가 편안하고 또 안정적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죠? 패러심파틱이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이라는 뜻도 되고요. 반대라는 뜻도 됩니다. 심파틱의 반대가 파라심파틱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목 부분하고 꼬리 부분에 있는 척수신경하고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편안할 때 어떻게 돼요? 동공이 막 이렇게 확장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뭐 위장도 소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굳이 뭐 화장실 잘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잠깐만 그래도 볼까요? 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 의지와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로 호르몬 분비, 혈액순환, 호흡, 소화 및 배설과 같은 여러 활동을 조절해 항상성을 유지해주며
이러한 기능은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뇌 아래쪽의 간뇌, 뇌줄기, 척수에서 분지해 각종 내장기관과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계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른 신경과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신호가 전달돼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과 신경 사이 공간인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수용체에 이르러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교감신경은 공포스럽거나 응급 상황일 때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심장 근육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임으로써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또한 기관지를 이완시켜 더 많은 산소가 몸에 공급되게 하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게 하며 눈의 동공은 커지게 해줍니다. 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억제해 소화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으로 가능하면 신체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이용해 체내의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 기능의 반응을 빠르게 해 몸이 편안히 안정되도록 해주고 에너지를 전략,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되돌려주는데요. 혈압, 심박수,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추고 소화기관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소화액과 침 분비를 촉진시키고 동공을 축소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신경계 부분에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MRI, CT, EEG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MRI하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요, 방사선을 쏴요. CT도 마찬가지고요. CT도 방사선을 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은 2D예요, 2D. 그래서 그다음에 CT 같은 경우는요, 3D, 3D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MRI는 여러 각도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기장을 이용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EEG라는 것은요, 바로 이 뇌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에 대한 어떤 중추신경계 질환 중에서 수두증이라 그래서 하이드로가 뭐예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이드로. 그래서 우리 수력 발전, 이런 게 할 때 하이드로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CSF, 즉 뇌척수액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수두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해증도 있어요. anencephal이라고 해서 안은 없다라는 뜻이죠. 보통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촉수 갈림증에서 스피나 바이피다라고 해서 이쪽 끝에 부분에 이렇게 뇌수막이 다 신경관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질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추신경계 문제가 있는 CVA, 중풍, 뇌졸중, 즉 Cerebral Vascular Accident예요. 뇌의 혈관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막히거나 터지거나 있습니다. 막힌 것을 허혈성 이스케믹이라고 하고요. 터진 것을 헤몰로직이라고 합니다. 뇌출혈이라고 하죠. 뇌경색은 이스케믹, 즉 막힌 건데요. 그 막히는 이유는 색전, 혈전, 그 다음에 대표적입니다. 자, 혈전이라는 것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핏박지, 그게 이제 뇌혈관을 막는 거고요. 스롬보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색전이라는 것은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혈액이 흐르지 않는 것을 색전이라고 합니다. 즉 엠볼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지는 것은요, 뇌 안에 터지는 게 있고요. 지주막, 아까 설명했죠? 지주막, 카가 제일 많습니다. SAH라고 합니다. 서브 아라코노이드 헤모로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뇌졸중을 읽게 되면 신경이요. 중추냐 아니면 말초냐에 따라서 얼굴 신경이 달라지게 되는데, 얼굴 신경 마비 오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추성일 경우에는요, 이마주름이 있어요. 말초성은 완전히 이마주름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뇌성마비. 자, 뇌졸중과 뇌성마비는 같은 거예요. 같이 뇌가 손상당하는 건데요. 단지 경험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뇌성마비는요. 세레브랄 팔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멀티플 스콜레오시스라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는 마리집 있죠? 마리집이 탈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리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락하는 것을 다발성 경화증인데, 요거는 중추신경계 신경세포가 손상을 당하는 거고요. 또 마리집이 탈락하는 거고요. 반대로 말초신경에 있는 그 신경세포 마리집이 탈락하는 것을요, 길리앙 바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길리앙 바레는 가는 게 있고요. 이거는 말초신경계에 있는 마리집이 탈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무력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경계 손상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수로 해서 맞춰볼게요. 자, 수막염증은 메닝티스, 신콥은 기절, 퍼쿠션, 코마는 코마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의식불명, 식물인간, 그다음에 컨커션은요, 뇌진탕을 말합니다. 경증 뇌손상을 말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크게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